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몰 673, 676이 삼국 통일이니까 통일 전에 죽었습니다. 누굴까요? 수로왕의 12대손. 수로왕 하면은 김해에 있는 금관가야죠? 금관가에서 쭉 내려온 그런 양반이 돼요. 화랑이 되어 용화 향도를 이끌 비단과 염종의 반란을 진압했다. 우리가 집업진 이후에 진선진에서 선덕여가 나와요. 문화재만 만든 왕 해서 선녀 이렇게 외웠는데, 이때 가게 되면은 그 여왕에 대한, 여왕이 하는 정치에 대해 가지고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걸 막은 게 누구냐? 김춘추하고 김유신이에요. 무열왕의 딸인 지소와 결혼. 무열왕인 김춘추죠. 삼국 통일에 기여했다. 그러면은 김유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참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김춘추의 딸과 결혼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김춘추는 김유신의 동생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죠. 그러면 김유신이 뭐 매제이자 이제 사위죠. 김유신한테 장인이 되고. 근데 신라 시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조선 시대 정도 가야 이제 족보가 좀 깔끔하게 나오고, 고려 시대만 돼도 지금 개념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특히나 이 신라 시대에는 지금 개념으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 결혼 이야기도 되게 재밌죠. 김준추랑 김유신이 뭐 꽁을 차고 놀다가 옷소매를 떨어뜨리니까 김준추를 데리고 가서 동생에게 꼬매라 했더니 김유신의 이 동생하고 이제 뭐 이렇게 좀 그랬다. 그래가지고 애가 생겼다. 애가 생기니까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애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김유신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막 불을 피우죠. 태워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 선덕 여왕이 당시 이제 선덕 공주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뭐 여차여차 해서 그렇다 하니까 김준추한테 김준추를 불러가지고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책임을 져라 해서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다 김유신은 계작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관계가 지금 개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1번 읽어봅니다. 매수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우리 소보마 매기 해가지고 삼국 통일의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 나당 동맹이 끊어지게 되고, 당이 이제 한반도를 자꾸 지배하려고 하니까 신라는 백제 유민하고 고구려 유민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나당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소보마 매기 하면은 나당 전쟁 과정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편 이제 문무왕도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무열왕도 우리가 무문신효 성경에 하잖아요. 무문신효 이렇게 따다다닥 나가면 무열왕이 이제 태종 무열왕이 김준추가 되는데요. 이 삼국 통일 과정에서 백제가 이제 멸망을 하고 무열왕도 죽어요. 김유신도 죽고. 이걸 끌고 간 사람은 누군가? 그럼 문무왕이에요. 문무왕이, 그러니까 무열왕이 삼국 통일 전쟁을 시작했다 한다면, 마무리를 해서 삼국 통일을 완수한 사람은 문무왕입니다. 매수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한다면 문무왕이라고 봐야 돼요. 2번 읽겠습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전사시켰다 하게 되면 우리가 지법진 시대에서 진흥왕이 한강을 뺏은 다음에 같이 뺏고 배신을 하니까 성왕이 복수를 하려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했다라고 그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3번 당으로 건너가 군사 동맹을 체결하였다. 김유주에 대한 설명이죠. 4번 황산벌에서 계백이 이끄는 군대를 물리쳤다. 김유신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김유신하고 당나라의 소정방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5번 임존성에서 소정방이 지휘하는 당군을 격퇴하였다. 임존성 하게 되면 우리가 부흥운동에서 흑치상지하고 지수신이 있죠. 두 개를 기억한다고 했는데, 복도에 바람이 분다. 복도 풍 하면은 술주자를 생각하면 기억이 좀 쉬워요. 우리가 주류성이 있고 복도에 바람이 분다. 그거는 주류성이고, 이 말한 임존성에서는 흑치상지하고 지수신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지수신은 우리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흑치상지만 기억을 하자. 그래서 답은 황산성에서 계백이 이끄는 군대를 물리쳤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읽어봅니다.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왕 6년 가을 7월에 이찬 이사부가 아뢰기를 국사라는 것은 군주와 신하의 선악을 기록하여 만대의 포평을 보여주는 것이니 편찬하지 않으면 후대에 무엇을 보이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왕이 그렇다고 해서 대하찬 거칠부 등에게 해서 이를 편찬했다. 거칠부의 국사죠. 우리가 지법지엔 시대 이렇게 하면은 지중왕 할 때 두 문자를 또 해봐요. 법궁왕 그리고 진흥왕에 대해서. 지정왕 하면은 순한 맛, 작은 우동, 순소, 우동 이렇게 외우자고 했고요. 법봉왕 하게 되면은 금불상을 내고 다니면 골병이 나요. 금불상 골병이라고 했습니다. 진흥왕 하면은 대황은 한국화를 좋아한다. 한국화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진흥왕에 대한 업적에 해당하는 거죠. 국사를 편찬했다. 앞에부터 복습해 볼까요? 대가야를 정복하고 황룡사를 건립을 하고. 목탑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집업진 이후에 이제 진선진이 나오죠. 진선진 하면은 선덕여왕. 선덕여왕은 문화재만 만들어요. 선덕여왕이 이제 황룡사 9층 목탑 자장이 건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영묘사는 안 나오고, 첨성대도 선덕여왕 때 지어요.
관측하는 거죠. 천문을 관측하는 거. 황천 분영하고 분황사도 짓습니다. 분황사보다는 분황사 모전석탑이 문화사에서 뭐 그림으로 나오죠. 모전석탑. 벽돌로 쌓은 모전이잖아요. 벽돌로 쌓은 이제 전탑이라고 하는데 전탑을 모방한 석탑이다. 이건 이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드는 건데 돌을 깎아가지고 진흙같이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 돌을 쌓아서 석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탑을 모방한 석탑, 분황사 모전석탑이 되겠죠. 이렇게 선덕여, 선녀는 문화재만 만들다가 갑니다. 그래서 진흥대왕, 지금 진흥왕을 하고 있으니까 진흥대왕, 한국화, 한강을 차지하죠. 그 성왕을 배신하죠. 국사를 편찬했고 화하면은 화랑도에 대한 화랑도를 정비했다. 그래서 진흥대왕, 한국화 이렇게 외웁시다. 외우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럼 이제 진흥왕의 업적에 대한 거를 골라주면 되겠죠. 1번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이 통일신라에 넘어와가지고 이제 성덕왕 때 해당하는 건데요. 정전 지급도 뭐 백성을 위해 가지고 야 너 정전 땅 줄까 정전 가져 그게 아니라 원래 백성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왕토 사상이라고 해서 땅은 다 왕 거예요. 지거 땅 그런 건 없는 거야. 근데 정전을 줄 테니까 정전하고 인정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출을 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뭐 백성을 사랑해서 막 공짜로 나눠주고 그런 게 아니라. 자, 2번 읽어봅니다. 국가적인 조직으로 화랑도를 개편하였다. 뭐 2번이 정답이죠. 진흥왕이니까. 3번 국학을 설치해 유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신라의 신문왕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선진, 무문신이죠. 그 다음에 집업진, 진선진, 무문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통일전쟁이 시작돼서 문무왕 때 완성이 되고 신문왕 때 가면 이제 왕권이 막 올라가게 되죠. 뭐 노급을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국학 설립이 나와요. 이 중에서는 이제 신문왕이 업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밑에는 업적들이 그렇게 안 많아요. 오히려 이 6세기 때 우리 시험 문제는 이 신라 성장기 6세기 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두 문자로 꼭 외워둡시다. 4번 최고 지배자의 칭호를 마립간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내놀수 할 때 뇌물 마립간이죠. 광희토대왕이 내려와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이때부터 김씨 세습관이 확립이 되는 그 뇌물 마립간. 5번 지방관 감찰을 위하여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문무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무왕 때부터 외사정 뭐 규정은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 외사정 규정은 이 전부터 있었고 파견한 거 파견했다 이 파견이라는 단어 때문에 문무왕이에요. 근데 우리 한능검에선 이걸 가지고 장난치진 않기 때문에 외사정 하면은 무조건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이렇게 묶어서 문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문무왕이다. 외사정 하면은 문무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읽어봐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라. 어쩌고 저쩌고. 순장을 금지했다. 벌써 나왔죠. 처음으로 우경을 하였다. 집업진 시대 6세기 신라의 성장기 때 집업진 시대에 대한 또 문제입니다. 지정왕 하면은 순한 맛 작은 우동, 순소 우동. 자, 순소 우동을 복습해봐요. 순 하면은 순장을 금지했고 소를 이용한 농경, 소농경, 우경이라고 하죠. 우상국을 정벌을 하고 동시전을 설치를 합니다. 시장 감독 기관이자 중농 억상책 돌아다니지 말라고 한 군데 정착해가지고 농경을 지어야 수치를 하기 쉽기 때문에 지중왕 하면은 순소 우동을 꼭 기억해 둡시다. 한번 또 읽어봐요. 신라를 국호로 삼고 신라 국왕이라고 칭하였다. 이때부터 이제 신라가 되는 거예요. 지중왕 때. 근데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주면은 국내의 주군년을 정하였다. 이거를 다 지중왕이라고 외워야 되는가 하면 뭐 그렇진 않죠. 한능검의 특징.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줍니다. 이런 걸 다 하기로 하면은 우리 신석기, 구석기 할 때 막 유적지별로 뭐가 나왔는가 끝까지 막 외워야 되는데 그렇게 그거를 꼬아가지고 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딱 이 정도 외워놓으면 문제가 다 풀립니다. 순소 우동. 자, 1번 보기부터 봅니다. 첨성대를 세워 천체를 관측하였다. 우리가 집업진 이후에 진선진에서 선덕여왕 보면은 문화재만 계속 만들었다고 했어요. 황룡사, 구층 목탑이나 여기 나온 첨성대, 그다음에 뭐 분황사 이런 것들. 그 중에 이제 잘 나오는 거는 황룡사 구층하고 첨성대가 좀 잘 나오는. 얘는 문화사에서 사진으로만 나오지 분황사를 뭐 선덕여가 했냐 이렇게는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선녀가 내려와서 문화재만 만들다가 갔다. 선덕여왕입니다. 2번 읽어봐요. 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금관가야는 법흥왕 때, 금불상 골병, 그다음 진흥왕 때 대황 한국화 해가지고 대가야 한 거는 진흥왕이죠. 진흥왕 때 3번 대황 한국화 또 진흥왕이죠. 건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연어가 사실 되게 많아요. 집업진 진선진 하게 되면 연어가 막 이렇게 다 있는데 진흥왕도 막 뭐 개국 대창 홍제 막 이렇게 나눠지고 뭐 다 연어가 있는데 참 희한하게도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는 법흥왕 때 연호만 그렇게 물어봐요.
법흥왕 때가 이제 건원이에요. 연호가. 그래서 연호를 막 섞어가지고 내면서 장난을 치면은 이걸 다 외워야 하는데 법흥왕만 나옵니다. 그래서 딱 이것만 외우자.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하면 법흥왕입니다. 이 문장만 딱 외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연호가 막 되게 많단 말이야. 지증왕, 법흥왕, 그 다음에 진흥왕 때는 막 계대용해서 개국, 대창, 홍제, 막 그 다음에 건복, 임평, 태화해서 막 연호까지 다 원래는 외워야 하는데 딱 건원 이것만 나와. 한능검에서. 근데 연호까지 다 주면 이제 공부 양이 많아지니까 그러겠지. 그럼 건원 딱 이거 하나. 법흥왕. 법흥왕이 뭐냐? 건원. 건원하면 법흥왕. 자, 계속 읽어봅니다.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뭐 정답이야. 5번이 되죠? 자, 다음 문제 또 읽어봅니다.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월에 율령을 반포하고 공복을 제정하였다. 이 내용도 우리가 집업진 시대에서 또 집업진 시대에 대한 그런 문제예요. 6세기 신라의 성장기 때 순한맛, 소우동, 순소우동, 법흥왕, 금불상, 골병, 진흥왕, 진흥대왕, 진흥대왕은 한국화를 좋아해요. 네, 원래 이제 내용을 더 외워야 되면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이제 공부량을 줄이기 위해서 반복이 좀 없는 거 이런 거 율령을 반포하고 공복을 제정하고 이거 다 법흥왕 때인데 이거는 좀 뺐어요. 왜냐면 보기에서 이렇게 주는 경우에 상대 등으로 삼아 귀족의 짱이죠. 나라 일을 총괄하게 하였다. 상대 등의 관직이 이제 처음 생겼는데 재상과 같다. 자, 이 내용이 있죠. 우리가 금관가야를 정복하고 불교를 공인하고 상대 등을 설치를 하고 골품제를 정비를 하고 병부를 설치함으로써 십사관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용 중에서 상대 등만 가지고도 이렇게 고를 수가 있잖아요. 상대 등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이유가 두 문자만 생각나고 내용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요. 상대 등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거를 붙여 외우는 것보다 반복이 안 되더라고 잘.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이걸 뭐 당연히 합니다. 장난쳐 버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상대 등 이것만 보고 아 법궁왕이구나 이렇게 아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이 전 문제에서 한 거 건원까지를 기억하자. 법흥왕만 나온다. 자, 보기를 읽어보면서 법흥왕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1번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지증 순소우동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2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노급은 귀족의 경제 기반이에요. 이걸 관료전 국가에서 나눠주는 거를 하고 이 지급이 먼저냐 노급 폐지가 먼저냐 이런 것도 장난을 안 쳐요. 그냥 딱 이 선지로 묶어서 이렇게만 나옵니다. 이거 언제냐 우리가 집업진 진선진 다음에 무문신 할 때 신문왕 때 왕권 강화와 연관된 그런 내용입니다. 노급이 이제 귀족의 경제 기반이기 때문에 노급을 폐지함으로써 귀족을 누르는 거죠. 3번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게 했다. 진흥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이차일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법황왕에 대한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으로 4번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목탑을 건립하였다. 선녀죠? 선녀. 황룡사 구층목탑. 황룡사 자체는 여기 나와요. 진흥왕 때. 황룡사 구층목탑을 건립한 거 선녀. 짜장의 건의로 자장하면은 이제 뭐 통도사인데 절 이름도 여기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황룡사 구층목탑 하면은 선덕여왕이다 정도만 암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가의 왕인 김구에 하는 순간에 아 금관가야구나 를 알 수 있어요. 금관가야 김수로죠? 김유신도 이쪽에서 나왔다. 어디냐 김해에 있죠. 그래서 금관가야 둘째 아들 무력 이 김무력 장군이 이 양반이에요. 무력 법흥왕이 예로서 집업진 시대에서 또 복습해봐요. 순한맛 작은 우동 순소 우동 법흥왕 건원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법흥왕만 나온다. 건원 금불상을 메고 다니면 골병이 들어요. 진흥왕 진흥대왕은 한국화를 좋아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금관가야는 법흥왕 때 멸망을 하게 되고 대가야는 진흥왕 때 멸망을 하게 되죠. 가나라의 문화유산 그러면은 이 중에서 가야에 해당하는 걸 고르면 돼요. 고려의 연가 7년명이 나왔네요. 고려 거고요. 부여 능산리죠. 공주 송산리가 있고 이 전 동영상에 있는 거죠. 공주 송산리 부여 능산리 송산리냐 능산리냐 그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위례성 한성시대 다음에 옹진시대 다음에 사비시대가 됩니다.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구덩이에서 나온 400여 개의 유물하고 나온 그런 유물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호명 그릇이죠.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주둔하면서 신라 호우총에서 나왔어요. 주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가 집업진할 때, 아니 그 뇌물마 할 때, 뇌물 마립간 때 광개토대왕이 도와주고 그때랑 관련된 거죠. 4번 칠지도가 나왔습니다. 백제에서 외왕한테 준 거죠. 4세기 근초고왕 때. 막 7개씩 달려있잖아. 5번 가야의 철제 갑옷이죠. 철제 갑옷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야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김해고 나중에 이제 막 산간 있는 데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대가야는. 그러면 이 철제 갑옷 하면은 철이 많이 나가지고 중개무역을 했다. 그러면 그 바닷가 근처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바닷가 근처에 그 배로 하니까 그러려면 이제 김해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철하고 연관된 거 그러면 좀 김해다 해서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